예, 이게 나이 드신 분들 보통 틀어서 이제 어깨 아픈 게 되게 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민병원에서 상지, 그러니까 손목, 팔꿈치, 어깨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어깨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 경우에는 이제 어깨가 갑자기 이렇게 아프면은 혹은 꾸준히 아프면 이 어깨가 왜 아픈지, 그리고 사실 금방 좋아지는 어깨 통증은 뭐 단순 근육통이라 치고 하고 뭐 그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기간이 2주, 3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큰 병이란 건 아닌지 많이 걱정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거는 이 어깨 통증 어떤 경우에 조금 걱정을 해야 되고 병원 진료를 봐야 되는지, 제일 흔한 거, 제일 많이 보는 거 위주로 3개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석회성 건염, 요 3가지를 간단하고 쉽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에서 어깨 통증이 흔한 이유는 일단 60대 이후 가장 흔한 근골격계 통증, 그러니까 정형외과 보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깨는 퇴행성 변화, 그리고 사실 팔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좀 구조적으로 많은 취약함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가 조금 아프면은 좀 어깨를 안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깨를 안 쓰게 되면은 방치할수록 어깨 관절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이게 조금만 올리려고 해도 아프고 안 올라가고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이 있다고 또 안 움직이면은 당연히 이제 어깨 근육이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팔을 들려고 하는데 힘이 예전 같지 않고 이게 점점 악화되고 또 이게 탈이 나고 이런 악순환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다른 우리 몸 관절과 달리 이렇게 360도, 180도 이렇게 제일 넓은 부위로 움직이는 관절이고, 어깨 구조 같은 경우에는 뼈만 있는 게 아니고 회전근개라는 근육도 있고 그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 관절낭도 있고 힘줄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인대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는 기능은 정말 많은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손상도 결국에는 악순환에 빠져서 큰 기능 저하로 빠지는 경우가 좀 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회전근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술을 하신 분도 많고 사실 이제 정형외과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흔한 질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들거나 옆으로 들거나 뭐 돌리거나 이렇게 어깨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4가지 근육을 그냥 묶어서 회전근개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되죠. 그러니까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깨를 이렇게 드는데 힘이 안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데 기능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어깨 수술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인데, 이게 반복된 사용, 노화, 외상 등으로 어깨 근육 힘줄이 약해지거나 찢어지면은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상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퇴행성 변화라고 보시는 게 제일 타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병이 낫나 아니면은 단순 근육통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법을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육통과 다를 때는 팔을 어느 정도 각도 올리는 거는 괜찮은데 특정 각도 위에서 더 올라갈 때 그때 통증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이렇게 옆으로 들 때나 무거운 물건을 높게 들고 올릴 때, 예를 들면 머리 위에 물건 선반에서 꺼낸다고 팔을 높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프면은 조금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정도가 옆으로 밤에 누워 잘 때 통증이 있어서 잠에서 깬다, 그러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잠도 못 잘 정도로 잠에서 깰 정도로 어깨가 아프다? 이러면은 사실은 진료를 보셔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옆으로 누워져 있을 때 되게 아픈 어깨가 눌러지는 그런 이제 작용이 있으면은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서 통증으로 잠에서 깬다 이러면 단순 근육통보다 한 단계 더 진행된 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에 힘이 빠지고 물 건들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아프진 않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요 어깨 위쪽으로 물건을 들라는데 이제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들려고 하는데 위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단순히 어깨가 좀 근육통이 생겨서 아파서 힘이 안 들어갈 수는 있는데 기준을 한 2주 이상 지속된다. 이게 위로 힘이 안 들어간다가 2주 이상,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게 진짜 이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진료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회전근개 파열하면은 뭐 다 수술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파열이 있다고 사실 모두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완전 파열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파열이냐 그런 거가 중요한데 부분 파열이거나 아직 파열이 초기 단계라면은 비수술적 치료를 가능합니다. 일단 휴식과 약물 치료, 뭐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를 할 수 있고 물리 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고 그리고 운동 치료. 그러니까 결국 회전근개는 4개가 근육이 다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보통 4개 다 끊어지는 경우는 없고 4개 중에 보통 1개가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4개 중에 나머지 3개의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터진 1개의 근육을 좀 보강해주는, 좀 보충해주는 이런 운동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저희 부민병원에서는 이걸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진짜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특히 환자가 이제 부민병원 오는 경우에는 이게 다른 병원에서 뭐 한 6개월, 8개월, 1년 이렇게 주사 맞고 약 먹고 했는데도 안 낫는다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완전 파열 이상으로 터진 경우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면은 근육이 수축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이게 힘줄이 말려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린 근육을 다시 당겨서 원상복구를 원래 위치로 옮겨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수술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정확하게 보려면은 MRI 검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MRI 검사에서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 확인된 경우는 이게 수술이 꼭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뭐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옛날에는 다 째고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관절 내시경, 그러니까 관절경으로 통해서 구멍을 여러 개 뚫어가지고 안에 카메라랑 기구를 넣어서 회전근개를 원래 위치로 다시 당겨서 꼬매주게 됩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회전근개 파열 설명이고 그 다음은 50견입니다. 그래서 50견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는 의학 용어가 사실은 정식 명칭인데 사실 환자분들한테 제일 익숙한 별명 50견이라고 통칭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이 굳어버려서 이것 또한 어느 정도 각도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되게 심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겨서 점점 두꺼워지고 붓고 이게 주변 조직과 유착이 되면서 그러니까 달라붙게 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어깨 질환입니다. 이것도 되게 흔합니다. 그래서 50견은 단계가 있는데 뭐 통증기, 운동제한기, 해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는 좀 필요하긴 한데 뭐 일단은 2년에서 3년 반 정도 통증이 처음 생겼을 때 이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50견 원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차성 오십견. 특별하게 어깨 많이 쓰지도 않았고 어깨 다치겠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깨가 안 들어지고 조금 어느 정도 이상 올리면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원인이 특별하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학 기전상으로는 뭐 호르몬 변화나 혈당 조절, 불균형, 특히 당뇨 있으신 분이 오십견 잘 생기시고요. 혹은 뭐 미세 염증 반응이 누적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특별히 다치거나 무리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성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깨를 뭐 특정 이유, 뭐 몸이 안 좋거나 어깨가 좀 근육통이 있어가지고 많이 못 움직이고 운동 많이 안 하고 스트레칭 많이 안 하는 경우에 어깨 사용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굳어지게 되면서 2차성 오십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신 분들이 어깨를 잘 못 움직이기 때문에 오십견이 또 같이 2차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회전근개 파열도 치료해야 되고 오십견도 같이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십견 주요 증상은 결국 어깨 관절이 염증 때문에 붓고 굳기 때문에 통증과 함께 어깨가 잘 안 움직입니다. 그게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팔을 이렇게 위로, 이것도 또한 선반 위로 들거나 요거 뒤로 이렇게 젖히는 동작.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속옷 착용할 때 요거 속옷 착용하니 손이 위로 안 올라가서 혼자 속옷 착용이 어려워요. 이런 경우 제일 흔합니다. 이것 또한 낮에 생활할 때 어깨 좀 움직이고 좀 풀어주면 괜찮은데 잘 때 어깨 밤에 또 잠이 안 올 정도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누워있으면 어깨가 쑤시고 아파서 잠을 설치는 경우 오십견을 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십견 자가진단법으로 이렇게 머리 위로 만세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는 다 솔직히 잘 드시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다 어깨가 건강하신 것 같네요. 오십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십견이신 분은 이 앞으로 나란해서 손 위로 쭉 올리려 하면은 여기서는 선생님 아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어깨를 돌려보면은 여기서 딱 걸립니다. 그런 걸로 오십견을 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 던지는 자세 이런 거 안 되는 경우에 또 오십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중샷 자세로 열중샷 자세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속옷 착용하시는 여성분들 옷을 좀 후크 채우려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뒷짐 동작이 안 올라가는 경우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십견의 치료는 2년에서 보통 3년 반이면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긴 하지만 그 통증 정도가 많이 커서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핵심은 꾸준하게 어깨 관절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오십견에 좋은 운동 이러는데 그 뭐 무거운 아령을 들다거나 역기를 든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스트레칭 운동,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뻗어주는 돌려주는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펜듈럼 운동 같은 이제 어깨를 결국에는 이렇게 돌려주는 특정 각도 이상을 만들어주는 이런 운동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수건이나 막대를 이용 스트레칭 하면은 어깨의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줄 수가 있어서 수건을 이용한 운동법도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벽타기 운동, 결국에는 이런 모든 운동들이 어깨의 관절을 이제 원만하게 스트레칭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오십견은 안 움직이는 게 치료가 아니고 오히려 많이 움직여서 각도를 만들어 주셔야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사실 수술적 치료로 가는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이게 이런 치료로도 너무 어깨 굳은 게 안 풀리고 염증이 심하다면은 관절경으로 굳은 어깨를 풀어주는 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회성 건염입니다.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정형외과 의원이나 뭐 통증 클리닉 가면은 석회성 엑스레이에서 석회가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게 석회성 건염이라 보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한 회전근개 힘줄 안에 칼슘 덩어리인 석회가 생기는 병을 말하고, 석회가 생기고 녹는 과정 속에서 염증이 반복돼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염의 주요 증상은 이것도 사실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응급실에 오는 어깨 질환 중에 제일 흔한 게 석회성 건염입니다. 그만큼 도저히 어깨가 갑자기 끊어질 듯이 너무 아프다,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새벽 뭐 한두 시라도 저희 뭐 부민병원 응급실로 어깨가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석회성 건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조금 증상이 다르긴 한데 보통 치료를 요하는 거는 이제 그 정도로 아프면은 이제 석회성 건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형성이나 치유기 때는 별로 안 아픈데 흡수기, 그러니까 석회가 이제 다시 흡수되는 이 시점에서 통증이 거의 극심하다, 저 환자분한테 하나도 안 아픈 거 0점, 진짜 참을 수 없이 아픈 걸 10점이라 하면은 진짜 9점, 10점 정도의 통증이 석회성 건염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염 치료법은 일단은 처음에 너무 아파하시기 때문에 이거 통증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는 석회 제거를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2차성 오십견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 운동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하냐, 이것도 소염 진통제나 그 어깨 쪽, 그 석회 있는 쪽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면은 정말 이제 감쪽같이 좋아질 수 있긴 합니다. 이제 진짜 석회성 건염이 맞으면요. 그래서 처음 아플 때는 이제 온찜질이나 초음파, 물리치료도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 제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또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초음파 같은 걸 보면서 동시에 석회에 이제 바늘을 찔려가지고 석회를 이제 빼낼 수 있는 걸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체액 충격파 치료는 저희 물리치료실에서 어깨에 기계를 대가지고 일정한 주파수로 이렇게 둥둥둥둥둥 이렇게 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아픕니다, 체액 충격파가 사실은. 그러니까 괜찮은 조직이 되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염증이 있는 조직이 되면은 좀 많이 아픕니다. 근데 석회성 건염에서 이제 석회를 조절하는 데는 되게 좋은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요것도 뭐 엮어서 생각하면 되는데, 초음파하고 이제 거기 위에 이제 주사를 찔러서 물로 좀 씻어주는 이런 치료도 요새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요 이상 이제 세 가지 어깨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은 제일 흔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꼭 알면 좋겠는 세 가지 어깨 질환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보면은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돌리는 근육이 파열이 됐다. 그리고 통증은 움직일 때 혹은 밤이 아플 때. 근데 이거는 특징이 팔을 들려고 하는데 안 올라갑니다.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게 처음에 빨리 수술하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숟가락 드는 자세도 이게 팔이 안 올라가서 이렇게 팔이 안 올라가니까 이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밥을 먹는다거나 이렇게까지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단계 전에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이렇게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 사실은 엑스레이나 CT로 이게 검사가 안 되네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회전근개는 근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MRI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써거나 다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굳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뻣뻣하고 또 밤에 아프고, 그러니까 누가 뭐 어깨를 조금 들어줄 수 있으면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드는데 안 올라갑니다. 그게 다릅니다. 움직임은
뭐 특정 이 방향이 아니고 뭐 옆으로도 안 들어지고 열중샷도 안 되고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각도가 안 움직이는 게 특징입니다. 석회성 건염은 이것도 뭐 특정한 원인이 있는 건 아니고 석회 안에 칼슘이 갑자기 쌓여가지고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는 제일 흔한 질환이고요. 움직임은 일단 너무 아파서 이제 꼼짝도 못합니다. 거의 한 10도, 20도 살짝만 움직여도 엄청 아파하시는 것가 특징입니다. 근데 석회성 건염은 엑스레이만 찍어도 석회가 잘 나오기 때문에 엑스레이로도 진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뭐 대부분은 솔직히 말하면은 큰 병은 아니고 이제 경증, 근육통 사실 이게 제일 흔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은 사실은 병원에 잘 안 오시죠. 근데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러니까 어깨를 충분히 쉬어줬고 안 쓰고 나는 안 움직이는데도 2주 쉬었는데도 계속 아프다 이러면 한번 와보시고요. 저는 이게 제일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이게 잠을 못 잘 정도로 어깨가 아프다, 잠에서 깬다, 어깨 통증 때문에 이러면은 그냥 단순 근육통이 아닌 어깨에 뭔가 병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옷 입기 어려움. 보통 이제 옷을 입으려면 티셔츠 입으려면 팔을 이렇게 들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속옷을 입거나 열중샷 이런 팔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뭐 제약이 생긴다 이러면은 병원에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에 힘이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크게 나는 별로 아프진 않은데 요 위에 뭐가 물건 집으려고 팔을 들어야 되는데 팔이 안 들린다 이러면은 한번 병이 있는지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지 한번 진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응급실이라도 오시겠지만 진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어깨가 너무 아프다 이러면은 이제 석회성 건염을 의심하고 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들 손 들으시면 제가 마이크가